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부산 KCC. 안양 정관장은 이번 홈 경기에서 리그 상위권 수비력을 앞세워 다시 한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노린다. 시즌 평균 득점은 74점, 실점은 71.2점으로 올 시즌 내내 수비 중심의 팀 컬러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 10경기 평균 득실점은 72.7점과 72.2점으로 완전히 저득점 경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팀의 핵심 가드 변준영이 발등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이라는 점은 명확히 불안 요소다. 그는 시즌 평균 10.2점, 4.0 어시스트를 기록한 핵심 볼핸들러로 클러치 상황에서의 볼 운반과 공격 설계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결장 이후 유도훈 감독은 공격으로 이길 팀이 아니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며 수비 효율 극대화를 택했고, 이는 최근 몇 경기에서 실제로 성과를 보였다. 모비스전에서 상대의 핵심 자원을 철저히 제한하며 88대 73으로 승리했듯 리바운드 집중력과 세컨 찬스 억제 능력이 눈에 띈다. 정관장은 수비 리바운드율 76%대 안정성을 유지하며 상대 득점 기회를 최소화하고 경기의 속도를 낮춰 수비의 완결성을 높이는 형태의 농구를 하고 있다. 공격력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대체로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경기 관리에서 우위를 점하며 꾸준히 승수를 쌓아왔다. 다만 백투백 일정 첫 경기라는 점에서 팀은 체력 저장과 선수 관리에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부산 KCC는 최근 들어 극단적인 공격 농구로 리그 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10경기 득점은 평균 85.5점, 실점은 91.2점으로 공격은 폭발적이지만 수비 리듬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팀의 주요 선수들이 모두 정상 출전 가능한 상황에서 공격 효율은 리그 최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EFG 또한 56%를 웃돈다. 하지만 수비 효율은 DEFRTG 121.4로 리그 하위권에 해당한다. 공격과 수비의 양극화가 극단적인 팀 구조로 특히 페인트존 실점과 속공 실점이 많아 상대의 전환 속공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80점대를 훌쩍 넘으며 수비 리바운드 집중력에서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문다. 실책 관리가 나쁘지 않음에도 상대 야투 허용률이 높아 공격에만 치중하는 경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공격의 흐름이 살아날 때는 리듬이 크게 올라가지만 느린 템포팀을 만나면 슛 시도 자체가 제한되어 득점이 급감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안양 원정에서 정관장의 낮은 페이스와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실제로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정관장의 철저한 하프코트 수비에 68점으로 묶인 전적이 있다. 이번 경기는 정반대의 팀 스타일이 맞부딪히는 구도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관장은 변준영의 부재로 인해 공격 효율이 떨어졌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리바운드 집중력에서 상대를 상회하며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반면 KCC는 빠른 템포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외곽 크리에이션을 통해 점수를 올리려 할 것이나 정관장의 수비 조직력과 홈경기 특유의 느린 경기 흐름이 그 속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관장은 다음 일정까지 고려한 체력 안배를 병행할 것이므로 벤치 로테이션 가동과 수비 밀도 유지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양팀의 최근 데이터와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득점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줄이는 방향에서 승부가 날 공산이 높다. 결국 낮은 페이스 속 수비력의 균형이 경기 결과를 판별할 것이며 안양 정관장의 홈 어드밴티지가 최종적으로 승부의 무게를 결정할 것이다. 언더 양상 속 안양 정관장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수원 KT. 고양소노는 최근 들어 경기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시즌 중반 고전하던 공격 조립력이 이제도의 복귀 이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케빈 캔바우가 볼점유와 공격 전개 양쪽에서 높은 비중을 맡으며 팀의 스코어링 리듬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도는 늑골 골절에서 복귀한 이후 경기 감각을 되찾아가며 최근 경기에서 클러치 순간마다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중거리와 외곽슛을 혼합하는 효율적인 득점 패턴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열었다. 캔바우는 최근 18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1옵션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을 오래 소유하는 과정에서 실책이 다소 늘어난 점은 부담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과의 공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하프코트 공격의 세밀함이 강화되고 있다.
손호는 최근 경기에서 리그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꾸준히 80점대를 넘는 득점을 기록하며 완성도 높은 농구를 펼치고 있다. 특히 3점 성공률이 상승하고 공격 리바운드 후 세컨드 찬스를 살려내는 구간이 늘면서 공격의 지속성이 강화되었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 후반 클러치 시점에 공이 흐름이 단단히 유지되고 수비에서도 페인트존 보호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는 수원 KT는 부상 공백으로 전력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핵심 센터 하윤기는 시즌 평균 10.6득점, 7.9리바운드로 팀 인사이드의 중심이었으나 이번 시즌 아웃으로 확정되며 골 및 수비와 리바운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문정현이 발목인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측면 수비와 3-4번 매치업에서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김선영의 복귀는 분명 전력 보강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일정에서는 외곽 수비가 불안정하고 공격 전환 시 전개 속도의 불균형이 보인다. KT는 최근 경기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70점 언저리에 머무른 경우가 많고 수비 리바운드 후 속공의 효율이 낮아졌다. 하윤기와 문정현의 동시 이탈은 팀 전력의 내외곽 밸런스를 모두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데릭 윌리엄스에게 공격 비중이 집중되면서 플레이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상대는 더블팀과 수비 로테이션으로 효과적으로 공격 루트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경기 후반 득점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3점 슛 시도 수에 비해 성공률이 떨어지며 득점 효율이 하락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양팀의 전력 차이가 부상으로 인한 구조적 차이로 명확히 벌어진 상황이다. 손호는 이제도의 복귀로 가드진이 정상화되면서 공격 템포 조절이 가능해졌고 케빈 캔바우와 외국인 빅맨들은 경기 내내 높은 관여도를 유지하며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반면 KT는 인사이드 수비 붕괴로 인해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손호가 속공과 세컨드 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흐름상 득점이 활발하게 오갈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부터 높은 페이스의 경기가 예상된다. 손호가 높이와 외곽의 조화를 통해 공격을 풀어낼 것이고 KT가 이를 따라붙는 흐름 속에서도 리바운드와 공격 효율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 전력 대비 득점 기대치가 높고 홈에서의 공격 밸런스가 안정된 손호의 흐름을 감안할 때 경기 양상은 높은 득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오버 양상 속 고양 손호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BNK썸 대 하나은행. BNK썸은 올 시즌 중반 이후 꾸준한 전력 유지 속에서도 경기 기복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팀이다. 홈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65점대까지 상승하지만 실점 또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 수비 효율은 상위권과의 격차가 존재한다. 최근 경기에서 안혜지와 이소희를 중심으로 한가드진의 볼 흐름이 좋아지고 있으나 상대 에이스를 한정하는 수비 전술에서는 아직 완성도가 완벽하지 않다. 팀의 핵심 스타일은 세트플레이 중심의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빠른 템포보다는 조직적인 스크린과 미드레인지 중심의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최서연의 컨디션 관리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 벤치 로테이션이 다소 줄어든 점은 피로 누적 구간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녀는 이번 시즌 출전 비중이 높지 않아 전체적인 공격 구조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주전 가드진의 플레이 타임이 긴 BNK의 특성상 경기 내 체력 배분이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원정팀 하나은행은 시즌 내내 리그 최상위 전력을 유지하며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왔다. 평균 득점과 실점이 각각 68점대, 62점대에 달하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우세를 점하고 있어 세컨드 찬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장면이 많다. 최근 경기에서 야투 성공률이 44%를 넘기며 효율적인 공격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수비 전환 시 빠른 협력 수비로 상대 빅맨에게 공간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몰 라인업 운영 시 외곽 기동력과 수비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대의 공격 리듬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특히 최근 삼성생명전 패배 이후 수비 집중도를 다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공수 양면에서 재정비된 조직력이 이번 경기의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맞대결은 BNK의 홈 경기 운영 능력과 하나은행의 리그 1위 클래스가 맞붙는 대결로 공간 창출 싸움과 수비 효율의 세밀함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BNK는 안혜지를 중심으로 한 세트 플레이에서 리듬을 찾으면 흐름을 잡을 수 있으나 하나은행의 수비 강도를 견디면서 꾸준한 생산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하나은행은 빠른 전환과 높이를 겸비한 조직력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템포가 높지 않은 가운데 양팀의 득점 패턴이 제한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전체적인 득점 흐름은 높지 않은 양상 속에서 접전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하나은행이 후반부 리바운드 싸움과 수비 집중력에서 근소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BNK썸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삼성생명. 신한은행은 올 시즌 들어 여전히 어려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즌 3승 17패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평균 득점은 60점 초반, 실점은 60점 후반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완성도를 잃은 모습이 두드러진다. 특히 지난 하나은행전에서 보여준 40점대 득점은 공격 전술의 미흡함과 체력 저하를 동시에 드러낸 결과였다. 홈 경기에서도 공격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홈 득점이 원정보다 낮다는 점은 분위기 반전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부상이나 결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컨디션 난조와 경기 집중력 저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작전 타임 이후 세트 플레이의 성공률이 떨어지고 리바운드 경합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는 경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한은행의 수비 선의 속도와 인사이드 로테이션 모두 불안정하여 상대에게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반면 삼성생명은 최근 경기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시즌 성적 10승 11패로 중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가 강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수비 집중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은행전의 대패 이후 바로 이어진 하나은행전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끌어내며 팀 내부의 응집력이 되살아났다. 감독은 일관된 수비 원칙과 리듬 회복을 반등의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이 요소가 플레이의 세밀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공격 구조를 보면 앞선 압박을 통해 빠른 공수 전환을 유도하며 득점 흐름을 안정화하고 있다. 경기 내 흐름을 장악하는 시점이 이전보다 빨라졌고 중거리 및 외곽에서의 선택 효율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부상 결장은 확인되지 않아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체력 관리의 효과가 수비 전환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삼성생명은 다득점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원정에서도 총득점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이 경기는 리그 전체 흐름상 저득점 경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의 공격 리듬이 여전히 단절되어 있고 삼성생명의 수비 효율이 원정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양팀 모두 화끈한 속공보다는 세트 플레이 중심의 느린 템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준 득점 흐름 또한 120점대 중반에서 거의 머물러 있었다. 신한은행이 경기 초반에 빠르게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면 후반부 체력 저하로 득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성생명은 안정된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리드를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다. 결국 경기 양상은 큰 득점 변동 없이 60점대 초중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승부는 근소한 점수차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공격력보다는 수비 집중력과 경기 운영 밸런스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신한은행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다섯 번째 경기, 서울삼성 대 원주DB. 서울삼성은 최근 경기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외국인 선수 앤드류 니콜슨의 결장을 감안해야 한다. 그는 시즌 평균 17점, 9점, 6점, 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이었으나 오른손목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로써 삼성은 캐렘 칸터를 중심으로 한 단일 외국인 체제를 가동해야 하며 칸터의 출전 시간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가 된다. 특히 니콜슨이 담당해 온 중거리와 외곽 득점 루트의 공백은 즉각적인 대체가 어렵고 이로 인해 팀 평균 득점이 일정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외국인 높이 자원이 줄어드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삼성이 보여준 수비 붕괴 양상은 이 공백의 결과로 풀이되며 조직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팀의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외곽 의존도가 높아진 현재의 흐름은 공격 집중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예고한다. 반면 원주 DB는 시즌 내내 꾸준한 상위권 행보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왔다. 팀 내 포워드 강상재가 손목 부상으로 이탈하였지만 그의 시즌 평균 득점 마진인 플러스 3.6 수치는 팀 내 다수 자원이 일정 부분 분담 가능한 수준의 공백으로 평가된다. 김주성 감독은 이우진을 중심으로 한전술적 대체를 통해 라인업을 조정하며 최근 경기에서도 루키 자원을 적극 활용해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헨리 앨런슨과 이선 알바노의 조합은 여전히 팀의 중심 축으로 작용하며 두 선수의 득점 창출 능력은 리그 상위권 공격 효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강상재의 결장으로 인해 포워드 라인의 수비 범위가 좁아지면서 리바운드 경쟁에서는 다소 불안 요소가 생겼다. 여기에 백투백 일정이 더해져 체력적 부담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최근 10경기에서의 평균 득점은 여전히 84점을 상회하며 공격 전개 리듬이 크게 흔들린 징후는 없다. 원정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양 팀의 현 상황을 종합하면 DB의 전력 우위는 명확하게 유지되지만 대승 가능성보다는 일정 수준의 점수차 승리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주요 득점원 부재 속에서도 홈이 주는 최소한의 경기 운영 안정성을 기반으로 경기 초반 접전을 유지할 수 있으나 3쿼터 이후 체력 부담 누적과 공수 전환 속도 저하로 실점을 반복하는 패턴이 예상된다. 반면 DB는 공격 효율 자체가 높지만
연속 경기 일정 속과도한 스코어 경쟁보다는 경기 조율 위주의 운영이 예상된다. 경기 흐름은 일정한 템포로 전개되며 총득점 규모가 다소 제한적인 형태로 수렴할 전망이다. 공격 효율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니콜슨 부재로 인한 삼성의 득점 하락이 전체적인 스코어 밴드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를 종합할 때 본 경기는 언더 양상 속 서울 삼성의 핸디캡 승리와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대한항공은 정지석의 복귀로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을 되찾았다. 발목 부상 여파로 여전히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지만 경기 운영의 중심축으로 복귀하며 러셀과 함께 공격 연결의 균형이 한층 나아졌다. 세터 한 선수의 빠른 볼 전개 역시 팀 템포 유지에 힘을 불어넣고 있으며 김규민의 중앙 블로킹은 상대의 주포를 견제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레프트 라인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구간에서 집중력 저하가 종종 노출되고 있어 장기 랠리 상황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경기 양상을 갈라놓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홈에서의 높은 승률과 블로킹 지배력은 확실한 우위 요소지만 정지석의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공격의 폭발력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은 무사웰이 가세한 이후로 전력이 한층 정비된 모습이다. 베논을 중심으로 한 공격 사이클이 잘 작동하며 하승우의 세터 운영 역시 빠른 공격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리베로 정민수의 결장으로 수비에서의 연결이 다소 불안하고 대체로 투입된 장지원의 리시브 효율이 일정하지 않아 경기 운영에서 순간적인 흔들림이 발생한다. 김정호 역시 발목 통증을 안고 뛰는 탓에 점프 타이밍이 미묘하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공격 성공률 유지에 부담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적인 에너지 수준은 높고 최근 상승세로 인해 초반 세트에서는 적극적인 서브와 블로킹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리시브 불안이 누적되면 후반 세트로 갈수록 세터의 전개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대한항공의 안정된 홈 경기력과 한국전력의 공격적 기세가 맞서는 구도로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이 조직적인 블로킹과 세터 라인의 유기적인 연계를 토대로 쌓는 점유율이 한국전력의 변칙적인 공격 패턴보다 높은 효율을 낼 가능성이 크며 초반 접전 이후 중후반으로 갈수록 홈팀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세트 초반에는 한국전력이 강한 서브로 압박하더라도 리시브 정돈 이후에는 대한항공의 세팅 밸런스가 살아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긴 랠리보다 효율 중심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공격보다는 수비 성공률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대한항공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일곱 번째 경기, 정관장 대 GS칼텍스. 정관장은 외국인 어포짓 자네테가 이마 열상 부상 이후로 여전히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팀의 주득점원 역할을 담당했던 자네테의 부재는 공격 루트를 현저히 제한시키며 시즌 화력의 상당 부분을 잃은 상태다. 인쿠시는 박여름에게 선발 자리를 내주며 교체 자원으로 밀려났고 복귀한 세터 염혜선이 최근 경기에서 조율을 맡으며 공격 템포는 다소 안정됐다. 다만 신인인 박여름이 외인 대신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공격을 부담하고 있어 경기 내내 변동폭이 크다. 미들진 중심의 박은진, 정호영은 건강히 출전 중으로 전체적인 블로킹 라인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외인 결장은 여전히 수비 이후 공격 전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로공사전에서 한 세트를 따냈으나 리시브 불안과 후위 처리에서의 미세한 한계가 여전하다는 점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부분이다. GS칼텍스는 외국인 어포짓 실바가 최근 공격 성공률 50%대를 넘기며 확실히 폼을 끌어올렸다. IBK기업은행전에서 30득점대를 기록했고 흥국생명전에서도 결정적인 블록 득점을 만들어내며 에이스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유서연이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레프트진의 부담을 분담하고 있고 김지원과 권민지의 교대 출전이 이어지면서 공격의 다양성도 확보됐다. 블로킹 수치가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높이 싸움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브에서도 강하게 압박을 가하며 초반 주도권을 잡는 패턴이 두드러진다. 반면 리시브 성공률은 낮은 편이지만 실바를 수비 라인에서 배제하는 전술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공격 효율과 점수 생산 능력에서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다. 수비보다는 공격 템포와 서브 집중력으로 리듬을 잡는 방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양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정관장은 자네테 결장으로 인해 선수 개개인의 전력 차를 조직력으로 메우는데 한계가 있으며 공격 점유율이 한쪽으로 치우쳐 상대의 서브 집중 타깃이 명확해지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GS 칼텍스는 안정된 세컨드 옵션과 블로킹에서의 높이 우위로 흐름을 흔들지 않고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정관장의 홈이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으나 한 세트를 가져오더라도 전체적인 체력 분배와 공격 유지력 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짙다. 특히 실바 유서연 조합의 화력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며 블로킹을 통한 직접적인 득점 전환 능력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오버 양상 속 정관장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